환율은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올라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장과 금융안정 리스크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현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야간 거래에서는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장 대비 14원 넘게 급락한 1,427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주간 거래 종가와 비교해도 추가 하락했고 장중에는 1,426원대까지 내려가며 저점을 낮췄습니다. 오늘 낮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1,425.8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BIS에 따르면 1월 기준 원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86.8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준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환율이 이제 안정을 찾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단순한 숫자 하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말 환율이 1,400원 초반에서 1,300원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기 방향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금리 인하 폭과 속도, 인하 종료 이후의 정책 신호가 앞으로의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 수출 호조의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좋았는데도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경기는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실제 실물 경기 수출 통해서 벌어오는 달러 감안하면은 지금 환율이 비싼 건 맞거든요. 다만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변동성입니다. 지난해 말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저항선 돌파가 아닌 급격한 레벨 이동이 반복됐던 만큼 1,420원대가 확고한 안착 구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거나 외국인 자금 흐름이 다시 변할 경우 환율은 재차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변동성이 일상화된 구간이라는 점에서 환율이 완전히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올렸고 환율과 집값 변수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론은 기준금리의 동결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단순한 순고르기라기보다 인하 명분이 약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전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은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보다 상방 요인이 더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환율 역시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6연속 동결됐고 시장에선 사실상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의 핵심은 성장률 상향입니다.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올려 잡았는데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단순한 숫자 조정의 의미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2.0%는 정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고
KDI와 IMF의 1.9%보다 높은 건데요. 다만 OECD의 2.2%와 주요 IB 평균 2.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전망치는 잠재 성장률로 추정되는 1.8%를 웃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소폭 웃돈다는 점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배경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입니다. 여기에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설비 투자 증가폭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반도체 경기 흐름과 내수 회복 속도, 미국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 등은 여전히 상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한은은 동시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 개선과 물가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도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떨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난해 우리 성장률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연간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1.0%에 그쳤습니다. 중국이 5.0%, 미국이 2.2%, 유로존이 1.5%, 일본이 1.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개 경제권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 2024년 2.0%에서 1.0%로 반토막이 나면서 주요국 사이에서 자존심을 구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전망을 보면 구도가 달라집니다. IMF 기준으로 미국은 2.4%, 유로존은 1.3%, 일본은 0.7%, 중국은 4.5%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0%를 고려하면 일본과 유로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즉 고성장 국가인 중국과는 격차가 있지만 선진국 그룹 안에서는 중상단으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주요 선진국 평균권으로 되돌아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 변수와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이 순위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6개월씩의 K 점도표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 점도표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네, 먼저 새로 공개된 한국형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각 위원이 6개월 후 금리를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한 결과인데요. 금통위원 7명이 각각 3개의 점을 찍어 21개의 점이 제시됐는데 이 가운데 16개가 현 수준인 2.50%에 몰렸습니다. 인하는 4개, 인상은 1개에 그쳤습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는 동결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고 일부 변수도 남아있는 만큼 하반기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새로운 총재님 모시면 뭐 어쨌든 간에 통화 정책이라는 걸 한번 그래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지표 흘러가는 거 보면 인상 가능성보다는 인하 쪽으로 한번 하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된 만큼 당분간은 금리 방향을 서두르기보다는 대내외 여건을 지켜보는 신중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성장률은 올라갔고 수출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또 집값,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결국 올해 통화 정책의 무게중심은 인하보다는 관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현현수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